대통령도 없는 나라가 뭘 안다고? 한국 경제 따위는 우리가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어. 제네바 국제회의장. 전 세계 300명의 석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을 대놓고 모독하는 일본과 중국 교수들. 청중석에서 터져나오는 비웃음 소리. 그 순간 58년 경력의 하버드 석좌 교수 마크 그린필드의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죠?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함부로 취급당할 때의 그 분노와 무력감을요. K-팝이나 반도체로 유명해졌다지만 여전히 선진국들 눈에는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죠. 하지만 이 교수가 스크린에 띄운 단 한 장의 위성사진이 모든 걸 뒤바꿔 놓았어요. 완도 앞바다를 찍은 평범해 보이는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학자들을 경악시켰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새벽 4시부터 바다에 나가는 완도. 할아버지의 거친 손길이 어떻게 하버드 박사를 눈물 짓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미국 전체 탄소 포집 시설보다 더 강력한 지구 구원병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에 그토록 오만하던 일본 교수가 눈물을 흘리며 한국에 사과한 숨겨진 이유였어요. 한 할머니의 슬픈 과거사가 어떻게 현재의 기적으로 이어졌는지 말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매일 먹는 김 한 장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전 세계를 뒤흔든 그 놀라운 역전의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세요. 저는 그날 제네바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세계 해양자원 포럼의 좌장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300여 명의 해양학자들과 정책기반자들 앞에서 말이죠. 58년간 학자로 살아오면서 이런 큰 무대에서 분노로 떨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앞에는 각국을 대표하는 석학들이 앉아 있었어요. 노벨상 수상자부터 유엔 고문까지 정말 화려한 면면이었죠. 특히 첫 줄에는 미국 스탠포드대의 존 하워드 교수, 영국 옥스퍼드의 레베카 스미스 박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션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각국의 해양정책 현황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한국 대표단이 블루카본 정책에 대해 발표를 마쳤을 때였죠. 도쿄대학교 해양자원학과 다카하시 마사키 교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일본 해양정책의 대부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학자였죠. 한국 대표단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만 다카하시 교수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자원도 기술도 없고 김 따위나 기르는 나라 아닙니까? 그의 말이 끝나자 청중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서구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이 보였죠. 제 옆에 앉은 독일 대표가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중국 베이징 해양연구원의 왕레이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세했거든요. 다카하시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왕레이 소장의 목소리는 더욱 거만했어요. 한국의 해양산업은 전부 우리 해역 덕분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바다를 통제하면 한국 경제는 끝나죠. 그는 한국 대표단을 향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서동철 박사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차분한 성격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거든요.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좌장인 제가 갑자기 일어난 것에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만드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홀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무시한 한국이야말로 지구의 미래를 바꿀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카하시 교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왕레이 소장은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오만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제 손이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58년 학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외할머니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분의 고향 바다를 위해 싸울 시간이었어요. 저는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위성 사진이 떠올랐어요. 남해안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검은 격자 무늬가 선명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이나 바둑판 같았죠. 완도, 신안, 해남을 잇는 거대한 검은 띠들이 바다 위에 그물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오염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몇몇 참석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환경오염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고 속삭였어요. 이건 한국의 김 양식장입니다. 저는 완도 지역을 확대했어요. 검은 줄들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규칙적으로 배치된 긴발들이 마치 악보의 오선지 같았죠. 완도 지역 1만 헥타르 규모의 이 양식장이 연간 8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숫자를 말하는 순간 홀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몇몇 학자들이 급히 계산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독일 키엘 대학교에서 온 클라우스 밀러 박사가 손을 들었어요. 그는 해양 생태학 분야의 권위자였죠. 8만 톤이라고 하셨나요? 그게 정말 가능한 수치입니까? 독일 전체 산림이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이 12만 톤 정도인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 블루카본 사업단의 공식 연구 결과입니다. 서울대 김종성 교수팀이 3년간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데이터죠. 스크린이 바뀌며 전국 규모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전국 해조류 양식장 면적은 2,5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연간 25만 톤 이상의 탄소를 흡수하죠. 저는 잠시 멈춰 청중들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이는 미국 내 전체 탄소포 집설비 2배 이상의 효과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대표가 급히 뭔가를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블루카본과 그린카본의 탄소 흡수 속도를 비교한 차트였어요. 잘피와 해조류는 육상식물보다 최대 50배 빠른 속도로 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린카본이 연간 헥타르당 2-3톤을 흡수한다면 블루카본은 100톤 이상을 흡수하죠. 왕래이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뭔가 반박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저는 NASA 위성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2021년 4월 NASA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국 남해안 사진이었죠. NASA가 공개한 한국 남해안 해조류 양식장 사진입니다. 우주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규모죠. 완도와 신안, 해남을 잇는 거대한 해조류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지구의 녹색 혈관 같았어요. NASA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는 원문을 읽어줬어요. 한국의 해조류 양식장은 따뜻한 기온과 적당한 조수로 다시마, 김, 미역 등을 양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담수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으로 양식하고 있다고 말이죠. 제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었어요. 기술이 아닌 전통이, 석유가 아닌 김이 이 시대의 정답이었습니다. 프랑스 해양연구소 대표가 급히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해양학자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롱하던 분위기가 경이로움으로 바뀌고 있었죠. 한국 대표단의 표정도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작년 봄, 저희 하버드 연구팀이 완도를 찾아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 제자 에밀리 워터스 박사와 함께 새벽 4시 배를 탔죠. 바다는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66세 윤대성 어부님을 만난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50년 넘게 김양식을 해온 완도의 터줏대감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들. 멀리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 어부님의 첫 인사였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새벽 바다의 찬 공기 속에서도 그분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우린 그저 먹고 살려고 한 일인데 이게 지구를 살린다고요? 윤 어부님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 깃발을 들어올렸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정성스러웠는지 몰라요.
50년 넘게 김을 길러온 장인의 손길이었거든요. 이 김발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윤어부님이 물었어요.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입니다. 조수대를 맞춰야 하거든요. 물때를 놓치면 1년 농사가 망가져요. 그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자연과의 정교한 협업이었다는 걸 말이죠. 조수간만의 차이, 수온, 염분 농도, 햇빛의 각도까지 모든 것을 계산해야 하는 과학이었어요. 에밀리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MIT에서 해양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녀였지만 그날 처음으로 진짜 바다의 지혜를 만났던 거예요. 교수님, 우린 실험실에서 답을 찾으려 했지만 정답은 이 어르신 손끝에 있었어요. 그날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버드에서 30년간 연구한 것보다 더 깊은 지혜가 그분의 일상 속에 있었거든요. 김이 자라려면 바다와 하늘이 모두 도와줘야 해요. 윤어부님의 철학이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 햇빛, 바람, 수온까지도 말이죠.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김이 병들어요. 바다는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그분은 자연을 읽는 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기압계나 온도계 없이도 날씨를 예측하고 바다의 상태를 파악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윤어부님이 김 한 장을 들어 올렸어요. 햇빛에 비친 김이 에메랄드처럼 반짝였습니다. 이 작은 구멍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죠. 마치 사람의 모공처럼 말이에요. 현미경 없이도 김의 구조를 이해하고 계셨어요. 에밀리가 감탄사를 연발했죠. 그날 오후 윤어부님의 아내분인 김순자 할머니가 갓 수확한 김으로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이 김 한 장이 탄소 0.1g을 흡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집 김치찌개 한 그릇이면 자동차 하루치 배기가스를 없애는 건가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나 몰랐네요. 그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과학적 수치가 아니라 삶의 지혜로 기후변화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었거든요. 김치찌개 한 그릇에 담긴 지구를 구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었어요. 에밀리가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혹시 이 일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죠. 시집 올 때부터니까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다와 씨름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바다는 거짓말을 안 해요. 윤어부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실하게 돌봐주면 그만큼 돌려주죠. 김도 마찬가지예요. 정성을 다하면 좋은 김이 나와요. 그분들의 철학 속에는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과학은 실험실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카하시 교수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좀 더 신중한 표정이었어요. 아까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는 아니었죠. 그래도 교수님, 한국은 경제력과 기술력 면에서 우리 일본보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 있었어요. 제가 보여준 데이터에 당황했지만 자존심은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온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해운산업 데이터였어요. 한국은 LNG 선박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71.2%를 차지하죠. 스크린에 통계가 나타났어요. 친환경 조선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연료 전지선 기술에서 독보적이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다카하시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본의 조선업계가 한국에게 밀린 것은 그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거든요.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가와사키 중공업이 한국 조선사들에게 추월당한 지 이미 오래였어요. 해조류 바이오 연료 특허는 세계 3위, 김 수출은 당연히 세계 1위입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2023년 기준 김 수출액만 5억 8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말하자 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2010년 1억 달러에서 5배 이상 성장했죠. 2017년 코덱스가 한국의 김 제품 규격을 아시아 지역 표준으로 채택한 이후 급성장했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었는지 설명했어요.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았지만 바다로 세계를 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해운 네트워크 지도를 보여줬어요. 부산항, 인천항 등 세계 5대 항만을 보유하고 컨테이너 처리량 세계 2위죠. 해운회사 HMM은 세계 8위 규모입니다. 이때 왕래희 소장이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래도 한국은 결국 우리 중국 해역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해상 봉쇄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협박의 뉘앙스가 들어 있었어요. 중국의 패권주의적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해와 태평양 항로를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바다와의 공존 전략,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말이죠. 그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김 수출 대상국이 136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2007년 49개국에서 3배 가까이 늘었죠. 중국, 일본뿐 아니라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완전히 다변화했습니다. 왕래희 소장이 말문을 잃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한국산 김을 수입하는 입장이죠. 작년 기준으로 중국이 한국산 김을 1억 2천만 달러어치 수입했습니다. 저는 무역 통계를 보여줬어요. 반대로 한국이 중국산 김을 수입한 건 거의 없어요. 품질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왕래희 소장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앞에서는 아무리 오만해도 소용이 없었거든요.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한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해양학과의 피에르 르블랑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크 교수님, 정말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가 말했죠. 왜 그렇게 한국을 열정적으로 옹호하시는 겁니까?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다른 몇몇 참석자들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제 외할머니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미국으로 망명하셨습니다. 홀이 완전히 숨을 죽였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죠. 다카하시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순례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일본 경찰에 쫓겨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셨죠.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분의 고향이 바로 완도였어요. 그래서 이 바다가 제겐 단지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다카하시 교수는 말문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일본의 식민지배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1918년경 완도 앞바다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김을 따는 여인들이 보였죠. 외할머니는 이런 모습으로 김을 따서 팔아 학비를 벌었다고 하셨어요. 그 작은 김 한 장 한 장이 저를 하버드까지 보내준 셈이죠. 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외할머니는 84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고향 바다가 세상을 구할 거라고요.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제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정말로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청중들이 숙연해졌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학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순수한 과학만 다뤄야 한다고 믿었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한국의 바다가 정말로 지구를 구하고 있거든요. 외할머니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카하시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사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기도 했죠. 홀 안의 다른 일본 참석자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도 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 일본 젊은 연구자가 일어났어요. 제 할머니는 전쟁 때 조선에서 일했다고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늘 미안하다고 하셨죠. 무엇에 대해 미안한지 몰랐는데 오늘 알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화해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경제적 분석 자료였어요. 감정적인 이야기에서 다시 차분한 데이터 분석으로 돌아왔죠. 김 1kg의 수출 단가는 평균 5.8달러입니다. 언뜻 보면 낮을지 몰라도 탄소 흡수 가치와 수산물 가치, 문화 콘텐츠를 결합하면 GDP 기여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경제 모델이 나타났어요. 현재 유럽 탄소 시장에서 톤당 100달러라고 가정하면 한국 김양식업의 연간 탄소 흡수 가치만 250억 달러입니다. 참석자들이 술렁였어요. 이는 현재 김 수출액의 43배에 달하는 금액이죠. 아직 탄소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 런던 정경대학교에서 온 환경경제학자 제임스 윌슨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 계산이 정확한가요? 너무 과대평가된 것 아닌가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보수적 추정치입니다. 캘리포니아 탄소 시장 기준으로는 톤당 150달러까지 거래되고 있거든요. 한국인 식단의 해조류 비중과 연계된 건강지표 개선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저는 새로운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심혈관질환 발병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WHO 데이터에 따르면 해조류 섭취량과 심혈관 건강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의료비 절감 효과만 연간 2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덴마크 보건부 대표가 급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이는 김 수출액의 3.4배에 달하는 간접 효과죠. 에밀리가 제 옆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의 김밥 한 줄이 전 세계 탄소 절감 보고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단한 계산을 해보죠. 김밥 하나에 들어간 김 한 장이 0.1g의 탄소를 흡수했다면 전 세계 78억 명이 하루에 김밥 하나씩만 먹어도 연간 28만 톤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상해보라고 했습니다. 바다의 지혜가 식탁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김의 글로벌화는 이미 현실입니다. 저는 최신 마케팅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미국에서 김은 더 이상 아시안 푸드가 아니라 프리미엄 건강 스낵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월마트, 코스트코, 홀푸즈에서 한국산 김을 쉽게 찾을 수 있죠. 가격도 미국산 감자칩보다 3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계속했어요. 독일 베를린의 고급 슈퍼마켓에서 한국산 조미김이 현지 스낵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한국산 김을 사용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죠. 참석자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김이 이제 세계인의 식탁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문화상품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유엔이 한국의 블루카본 모델을 전 세계 공유 정책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저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에서 한국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블루카본 로드맵이 전격 채택된 거죠. 스크린에 유엔 공식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한국형 김양식 파일럿 프로그램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여러 지점에 한국 국기가 표시되어 있었죠. 모로코 라바트, 칠레 발파라이소,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필리핀 팔라완에서 한국의 지주식 김양식 기술을 도입하고 있어요. 각 지역의 수온과 조수 조건에 맞게 변형해서 말이죠. 각국 대표들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완도에 전 세계 연구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김발 설치법을 배우기 위해서 말이죠. 스크린에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각국 연구원들이 윤대성 어부님께 배우는 모습이었어요. 독일, 프랑스, 호주, 브라질, 케냐에서 온 해양학자들이 새벽 4시에 배를 타고 김 양식법을 익히고 있었죠. 언어는 달라도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더라고요. 윤 어부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김은 바다에서 나고 바다는 우리 발밑에서 다시 숨쉬게 해줬습니다. 그분의 소박한 철학이 전 세계 해양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이제 완도 어민들이 세계 각국 정부 관료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NASA에서도 한국의 해조류 양식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협력 소식을 전했어요. 지난 3월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MOU를 체결했죠. 우주에서 본 완도의 김양식장이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한 겁니다. 홀 전체가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저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보여줬어요. IPCC가 해조류를 새로운 블루카본으로 인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죠. 현재 맹그로브, 염생식물, 해초류만 공식 인정받고 있는데 갯벌과 해조류까지 공식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한국형 스마트 양식장 모델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어요. IoT 센서로 수온, 염도, 영양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전통과 첨단 기술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전통 지혜가 만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거죠.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작은 섬나라였던 한국이 바다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김한장으로 시작된 혁명이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이 감탄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무력이 아닌 지혜로, 기술이 아닌 전통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죠. 포럼 폐회를 앞두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카하시 교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부끄러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70세가 넘은 그의 어깨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홀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대해 역사책으로만 배웠지만 그것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홀이 더욱 숙연해졌어요. 마크 교수님의 외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요. 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다카하시 교수가 계속했어요. 저는 오늘부터 연구 방향을 바꾸려 합니다. 한국의 전통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완도에 가서 윤대성 어부님께 직접 배우고 싶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며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본의 젊은 연구자들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진정한 바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요. 왕래이 소장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표정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중국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바다는 모두의 것이니까요. 감동적인 화합의 순간이었어요. 황해 공동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한중일이 함께 동아시아 바다를 지켜나가면 좋겠어요. 이어서 다른 나라 대표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가 일어났어요. 유럽연합도 한국의 블루카본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북해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이어졌어요. 태평양 연안에서 켈프 양식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호주, 브라질, 케냐 대표들도 연이어 협력 의사를 밝혔어요. 저는 가방에서 김밥을 꺼내며 한 조각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호텔 근처 한국 음식점에서 사온 평범한 김밥이었어요. 이 한 줄 속엔 한국의 과학, 전통, 미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 순간 홀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58년 학자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 같았어요. 바다에서 시작된 작은 지혜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외할머니가 따던 김 한 장이 지구의 미래를 구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포럼이 끝난 후 30여 명의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완도 방문 일정을 문의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김한장으로 시작된 혁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사랑하던 완도 바다가 정말로 세상을 구하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한장의 무게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작은 것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전통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말이에요.